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뭐, 우려했던 뭐 그런 일이 좀 또 발생됐죠. 자,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휴장이었습니다. 근데 미국 시장 휴일이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좀 걱정이 됐었죠. 자, 그래서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뭐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아마 이 방송을 좀 계속해서 아침 시황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게 정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아침 방송을 꾸준히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사람은 원래 그래요. 뭐 이게 안 좋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. 자, 뭐 저는 이 방송에서 최대한 뭐 저 옛날에 TV 방송 출연할 때도 그랬고요. 뭐 장 안 좋으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드렸었고 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뭐 최근 들어서 현금을 좀 계속 갖고 있으면 현금 좀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, 그쵸? 내가 듣고 싶은 얘기, 뭐, 올라간다라는 얘기, 그런 얘기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자, 그래서, 뭐, 지금, 뭐,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아픔이 있겠죠.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 주식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00% 주식이 다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. 저도 그건 너무 잘합니다. 너무 잘하는데 자, 우리 뭐 저 계좌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주식을 산다라고 그 주식이 어디 뭐 장이 올라간다고 다 올라갑니까? 그렇지가 않아요. 어떤 놈들은 좀 뭐 장이 올라가도 빠지는 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다 들고 있는 것보다는 때때로 이렇게 현금을 보유를 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게 그게 훨씬 현명하고 잘하는 투자자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오늘도 저쪽 그 참, 예, 저도 어제 그랬었어요. 그런 말씀 드렸었죠. 제가 조그만 리딩방 하나 한다고. 거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주 정도에 현금을 좀 뭐 더블 이상씩 막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도, 그런 종목들도 있었으니까요. 자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다 회수를 했어요. 원금을 회수를 하고, 지금 남아있는 거는 순수하게 수익 난 거, 그것만 남아있죠. 더블 이상 되니까 아마 주식이 금액으로 따지면 샀던 것보다도 더 남아있긴 더 남아있을 거예요. 그러면서도 계좌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,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.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심리 상태하고, 그 다음에 현금 없이 전부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투자자들하고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. 심칠기삼 심리적인 요인이 치를 좌우합니다.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주식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일단 뭐 서론이 조금 길었고요.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뉴스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는 나왔으면 좋겠죠, 백신이. 자, 10월이면 백신이 나올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전에 이게 백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. 대선은 11월 3일입니다. 자, 그렇지만 뭐 올해 안에는 나올 거다.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. 트럼프는 10월에 나왔으면 좋겠죠. 11월 달이 11월 초가 바로 대선이니까. 자, 그리고 와튼 스쿨에 제레미 시걸 교수라고 있죠. 이 와튼 스쿨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나온 학교인데요. 이 죄송합니다. 트럼프가 나온 학교인데 이 와튼 스쿨 같은 경우는
굉장히 천재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뭐 전에 트럼프 조카인가 뭐 한 얘기를 보면 와튼 스쿨 들어갈 때 트럼프가 가짜로 뭐 이렇게 뭐 대리 시험 치고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모르죠. 뭐 진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경고를 좀 했고요. 다만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요거 조정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다. 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가 참 진짜 그, 참 그랬죠. 군인들한테 좀 뭐 패배자다.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. 그래서 막 시끄러워지니까 하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요. 아니, 그게 그런 얘기를 내가 했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짐승이나 하는 얘기다. 그런 거는.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게 감히 어떤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모함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보거든요. 하여튼 트럼프 이미지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. 자, 일단 뭐 그건 그렇고 어제 저 테슬라 주가가 한 20% 정도, 21% 정도 떨어졌습니다. 자, 요건 뭐 지난 주말에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. 반면에 저 니콜라 같은 경우는 GM 쪽에서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,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40% 폭등을 했고요. 뭐 GM도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GM도 좀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경제는 2021년도에 굉장히 좀 1차 대전 후에 미국 경제가 확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처럼 1차 대전 직후처럼 미국 경제도 내년에 회복이 될 것이다. 증시도 호황으로 갈 것이다. 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하고 직접 좀 관련되는 그런 뉴스도 하나 있는데요.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하위 쪽에 반도체 공급하는 걸 15일부터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,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. 자,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저 중국 쪽에, 화웨이 쪽에 수출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 우리나라 회사들도 미국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지금 상무부 쪽에서, 미국 상무부 쪽에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죠. 그래서 아마 이 반도체 수출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. 자, 일단 뭐 BOA 쪽에서는 백신이 개발되면 기술주들의 종말을 구하는 걸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또 금리 상승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.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 쪽에서 뭐 애플이 한 6% 정도, 마이크로소프트가 5% 정도 급락하면서 자, 우리나라 시장, 뭐 특히 기술주들,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우려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뭐 중국 쪽 중화권 증시, 아시아권 증시는 좀 괜찮았어요. 중국이 0.7% 정도 상승 마감했고 홍콩이 0.14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자, 미국 쪽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. 다우가 2.25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S&P 500이 2.75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이 4.11%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4.71% 정도 급락하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어요. 자, 뭐 시장 움직임,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. 자, 보시게 되면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했어요.
뚝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자, 좀 반등 시도는 했었는데 장중에 뭐 이내 그냥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꺾였다가 조금 반등 시도하다가 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뭐 저 종가는 저가 근처에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미국 시장이 워낙 좀 그러니까 저 일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지지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, 그런 부분 근처에 있어요. 자, 나스닥인데요. 61평선 자체, 61평선이 워낙 강하게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근데 이 62평선 자체를 좀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, 그리고 우상향 하는 모습이니까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. 아, 오늘 목이 좀 잠기네요. 자, 근데 이 20선 60선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우상향, 둘 다 우상향 하고 있는데요.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확 들고 깨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. 이렇게 한꺼번에 확 들고 깨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지지받을 자리 근처 정도까지는 조금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라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. 자, 두 개 다 20선, 60선 이렇게 강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에서 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되돌림이 나오는 파동입니다. 되돌림이 나오는 파동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좀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좀 너무 겁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 겁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, 그런 구간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미국 시장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저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별 특별한 동향은 없었어요. 개인 투자자가 358억 정도 순매수했고요. 외국인들이 337억을 순매도했습니다. 기관이 208억 정도를 순매도했으니까 뭐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수급이죠. 각 주체별로 그냥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,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7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네요. 기관이 15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었죠.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한 2,279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뭐 요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 65억 정도 매수를 했고 어제도 한 81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.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인들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시장을 뭐 이렇게 위쪽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. 그동안 이 콜옵션 쪽 매도를 많이 쳐놨던 부분들, 이런 것들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에서 65억 정도 순 매수했지만 뭐 일단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자,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28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. 자, 풋 쪽은 외국인들이 6억 정도 순매도, 외국인들이 6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. 금융투자가 또 17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네요. 자, 누적수급 간략하게 만기 전날이니까 누적수급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8월 만기가 8월 13일이었네요. 자, 14일부터 보시게 되면 이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43억 정도 순 매도를 했는데요. 자, 그 전에 매도 쳐놨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 프리미엄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43억 정도 순 매도로 찍히더라도 순 매도가 아닐 거예요.
오히려 뭐 갖고 있던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청산을 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똔똔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풋옵션 쪽을 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둘 다 풋옵션 매수 포지션입니다. 이거 풋옵션 매수 포지션 해놓은 사람들,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기분이 좀 좋겠네요. 자, 뭐 오늘 아침에 시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장중에는 또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체크를 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오늘 아침에는 좀 두들겨 맞고 시작할 테니까 뭐 이들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분이 조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. 자, 뭐 국내 증시 저 수급 동향 좀 짚어봤고요. 자, 어제 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분봉을 보면서 시장 흐름 한번 볼게요. 자, 코스피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좀 떠서 시작했죠. 떠서 시작했다가 조금 눌렀다가 뭐 어제 이렇게 괜찮은 모습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. 자,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내용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죠. 자,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좀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시작했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린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자, 이게 뭐 그냥 유지는 했다 치지만 그 유지한 그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이었어요.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좀 이렇게 올리면서 지수 자체는 그냥 붙잡아 놓는,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권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고, 이 코스피 시장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빼고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봉 한번 볼게요. 여러분들 아마 거의 좀 그랬을 거예요. 제가 이때부터 8월 뭐 중순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망의 영역입니다.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런 얘기는 드리진 않았어요. 자,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과정, 이 과정을 보면서 자, 하락 기울기보다 이 반등의 기울기가 너무 약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요.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계속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.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은 필요합니다. 현금을 좀 보유해 놓은 상태에서 뭐 매매를 하시려면 짧은 단타만 하시고 아니면 그냥 현금을 보유한 채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자, 뭐 지금 미국 시장 쪽이 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와줬으면 싶은 그런 자리였는데요. 자, 반등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변동성 자체는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요. 자, 요게 지금 어제도 좀 말씀드렸듯이 현물하고 선물의 그 가격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. 베이시스라는 거. 자, 오늘 만약에 이 선물 가격이 조금 이렇게 현물 가격보다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요게 선물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러려면 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있든가 어떤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. 자,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유지가 돼준다라면 의외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.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,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많이 좀 약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요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. 뭐 제가 이게 뭐 지금 선물 가격이 오늘은 비싸질 거예요. 싸질 거예요.
이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 그래서 선물 쪽을 잘 보셔야 돼요. 선물 쪽을 잘 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면 수급만이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100%다 같은 건 아니지만요.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쵸? 요런 것들이 선물 시장이 강한 경우가 많으니까 요런 것들은 프로그램 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약 후강 뭐 이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. 그 반대로 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거나 뭐 그래서 선물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뭐 현금을 이 방송 그냥 아침 방송 계속 보시고 현금을 그냥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. 그냥 관망하시다가 정말 또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때 또 주식 쇼핑하면 돼요. 그때 주식 주워 담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지금 만기도 만기고 그다음에 저 미국 쪽 시장이 좀 많이 좀 빠져서 지금 조금 좀 그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 체크 좀 잘 해보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